1월 14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하락 세기가 살짝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파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자리도 바로 뚫었으니까 사실은 접점은 두 개밖에 존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. 사실 제 기준으로는 여기가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. 그렇다고 해서 하락 세기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기준상으로는 투자 대상은 아닌데 일단 뚫고는 올랐어요. 그렇다고 가격이 이제 큰 차이가 보이는 건 아니죠. 박스권에서 한 중간 정도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강도가 크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도미넌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도미넌스가 이제 지배율이죠. 비트코인 시장에서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를 의미합니다. 근데 예전에 도미넌스가 60, 70%일 때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이제 40%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 중이거든요.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제 도미넌스가 예전만큼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도미넌스가 아직까지 전체 시장에서 40%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은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이 영향력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, 그러니까 이 시장의 논리를 좀 생각해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장이 활발해질 때 개인들의 힘으로만 활발해지기는 어렵거든요. 이게 뭐 기관이나 세력이나 뭐 투자 자금들이 큰 자금들이 들어와줘야 시장이 활기가 뛰는 거고, 그런 사람들이 매수를 해줘야 이제 개인 투자자가 함께 매수해서 이제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완성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기관이나 세력이라고 하는 이 큰 돈들이 어디에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죠.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기관이나 세력 돈이 들어왔느냐를 도미넌스를 보고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. 왜냐하면 세력이나 기관, 이 자금이 큰 금액이거든요. 이게 사실은 알트코인으로 다 몰리기에는 자금이 너무 클 거고, 거기에다가 이게 이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익이 첫 번째 목표예요. 이 사람들 자기 돈이 아니고, 이 기관이라는 것도 사실 남의 투자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꼭 갑자기 뭐 펌핑을 해서 몇백 프로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은 조금 안전한 시장에 먼저 들어오는 게 일반적입니다. 물론 뭐 작은 세력이나 뭐 작은 돈들이 뭐 펌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때 도미넌스가 오르면은 좀 이런 큰 자금들, 세력이나 기관의 자금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반대로 가격이 내릴 때 도미넌스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? 사실 가격이 내리게 되면 이 시장의 개인 참여자들은 위험한 종목보다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더 쏠리게 돼 있어요. 이 공포에 따라서 조금 우량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. 하락폭이 커지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는 개인 투자의 자금들로 활동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 기관이나 세력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이 상승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죠.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도미넌스랑 반대로 갈 때는 좀 시장 점유자들이 개인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, 이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이 동시에 갈 때는 기관이나 세력의 자금들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. 물론 이게 모든 게 100% 맞는다는 건 없지만 시장의 원리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항상 가격이 오를 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줘야 이 이후에 추세 상승이 좀 더 높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,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이게 뭐 도미넌스랑 가격이 반대로 간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오르지 않는다, 뭐 이런 의미랑은 다릅니다. 사실 우리가 이제 이평선을 볼 때 여러분들이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짧은 이평선 주기를 개인선이라고 주로 부르고 긴 이평선을 세력선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되냐고 하면 이평선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에 이동하는 평균선인데 이게 이제 오랜 기간이 되어야 세력이 가격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,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세력이 들어와서 도미넌스랑 비트코인이 같이 오른다는 건 조금 장기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이 있다는 거고,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좀 불리하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왜냐하면 세력이나 기관이 들어왔을 때는 장기적인 가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이전에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상승장 초반을 시작할 때 가격이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같이 오르는 게 보이죠. 완전 상승장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 끝물에 다 오게 되면 가격이 올라도 도미넌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이게 물론 잠깐의 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올 때 오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도미넌스를 같이 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. 물론 이걸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사람한테는 뭐 크게 상관없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좀 시장의 전반적인 큰 흐름,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게 개인인지 세력인지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.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기
가시면 거래에 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